오늘 생각해 볼 내용은 이 원격 의료 분야입니다. 깊게 다루려는 건 아니고 개괄적으로 좀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제가 말을 이렇게 좀 어눌해서 해서 그런데 늘 그렇듯이 이 설득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바디 같은 기업들이 이 원격 진료, 원격 의료 산업에 걸쳐 있으면서 이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종목들의 주가를 보면 무슨 일이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수출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와서 좀 아웃퍼폼하긴 했는데, 아무튼 오늘 다룰 내용들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만간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이 원격 의료에 대한 얘기가 다시금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이 원격 의료 시장을 보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크게 텔라닥이라는 이 원격 진료 터줏대 그 대감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플레이어들이 신규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사실 조금 더 이전이긴 한데, 이 온라인 약국 서비스에 투자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이 자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아마존 케어를 실시할 거라고 하죠. 특히 온라인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도 있긴 한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내로 나가려고 하면 차를 타고 멀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온라인 약국이 성행하다 보니까 관련 사람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병원에 2번 가게 될 걸 한 번만 가면 되고, 조금 더 멀리 산업을 보면 드론 같은 걸로 배송이 가능해지는 시점에서는 이 의약품 가격 역시도 조금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 역시도 최근에 미엠디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쪽 시장 파이를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 미엠디라는 회사는 아직 알려진 정보가 많지는 않은데,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 전화 같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진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잘 갖춰진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최근 이 시장은 인수합병에다가 투자같이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원격 의료 이 산업은 새로운 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있어 왔던 산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 개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 거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 이후를 좀 대비하고 있죠. 작년에 원격 의료 시장이 커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 못 나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보다는 이 규제가 완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원격 진료의 수가를 대면 진료와 동등하게 해줬고, 또 이외에도 장소에 상관없이 가정에서도 원격 진료를 받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이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대면 진료보다 그 낮은 수가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의사들이 돈이 안 되니까 소극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걸 완화해 준 것입니다. 물론 이 완화가 코로나 시기에 한해서만 좀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의료 시장이 커질지 아니면 다시금 조금 위축이 될지에 대한 관심사는 바로 이 규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규제가 예전부터 다시 가해지면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이 호황을 맞이했던 원격 의료 산업이 다시금 침체기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결국에는 이 정책과 또 규제의 한계가 너무 크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현재 원격 의료에 대한 찬반 입장을 보면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찬성하는 입장의 경우 이 의료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이게 미국만 보더라도 병원에 가는 시간, 교통비 같은 게 절약이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이 만성 질환의 경우에 병원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간편하게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현재는 그 전 세계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만큼, 그러니까 이 말은 질병의 유형이 만성 질환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응급실 부족 현상, 또 병상 부족 같은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 그에 반해서 반대 입장을 하는 경우는 이런 건데요. 대표적으로 병원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점을 문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수술을 하려면 대도시로 가거나 서울로 올라가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원격 의료가 도입이 되면 자연스럽게 병원 간에 이렇게 랭킹이 생기고, 그러니까 순위가 매겨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순위가 매겨진 걸 통해서 인프라가 잘 된 병원들만 찾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형 병원에만 몰리게 되면서 이 동네 병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접할 수 있는 이런 지방 병원들은 다 전멸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금력도 상당하니까 이 연예인을 활용한 어떤 마케팅 홍보도 동네 병원보다는 월등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에 대한 두 번째 우려는 바로 보험 사기인데요. 뭐 이건 이제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되실 텐데, 뭐 허위 진료나 데이터 조작을 통해서 과잉 진료를 받는 등 이런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속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크게 이제 원격 의료 체계를 바라보는 장단점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아직까지 그 원격 의료에 대한 연구조사가 좀 많이 안 돼 있어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는 게 중론이지만, 결국에는 이 방향성만 놓고 보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주행처럼 좀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제가 최근에 갑자기 원격 의료 섹터에 관심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최근 들어서 부쩍 그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은 그 올림픽 기간에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원격으로 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주된 이유는 이제 의료진들이 좀 줄퇴사를 해서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도 보시면은 이제 100배가 늘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 기사를 보시면 이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씩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지금 사실 세세하게 보진 않아서 얼핏 보시면 되게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만간 이제 미국의 여러 부양책들이 다 통과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 바이든의 정책들이 곽강을 받을 텐데, 이 바이든의 여러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이든 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케어 내에는 헬스 케어가 있고, 또 이 헬스 케어 내에는 이 원격 의료 역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갖고 내가 지금부터 조금씩 공부를 해 나가시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곽강을 받을 때 이미 나는 학습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이니까 조금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 아직은 이제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어쩌면 조만간 크게 한번 이슈가 되거나 또 곽강을 받을 이 원격 의료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검색하시면 이런 자료들은 쉽게 찾아서 학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주말 동안에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도 그래서 좀 찾아보시는 거죠.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